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리더십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이 기본 감정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슬프게도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인지는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전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앵커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시절을 말입니다. 신문에 인쇄된 글자는 곧 사실이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어쩌면 순수했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어온 수많은 부침과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의 변화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시련을 겪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이제는 회의주의와 냉소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리더를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와 스캔들, 거짓말과 심지어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등장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 완전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인은 믿을 수 없고 언론도 믿을 수 없으며 탐욕스러운 CEO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챗GPT에 입력하는 정보조차 신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마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리더로서 여러분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선의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유력한 신뢰도 조사기관에 따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명백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이나 사실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리더인 여러분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불신이 만연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비극적이게도 불신은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신뢰에 있습니다. 리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신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곁에 오랫동안 함께하며 한때 당신을 믿었던 사람조차 지금은 예전만큼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연스럽게 당신을 신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소식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리더인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전의 가치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신뢰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피자 파티에 있지 않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신뢰 게임을 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신뢰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황금 공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투명성 더하기 공감, 그리고 일관성. 이 세 가지가 더해질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투명성, 더하기 공감, 더하기 일관성은 신뢰다. 이 세 가지 자질이 모두 갖춰져야만 진정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리더인 당신에게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당신의 신뢰 지수는 즉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중 자신에게 가장 발전이 필요한 한 가지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달라고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투명성, 공감, 일관성 중 어떤 것이 나의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소는 투명성입니다. 나눌 진실이 있는가? 리더는 투명해야 하며 진실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는 것에 대해 선택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과거 저의 한 멘토는 목회자의 신비감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강인한 모습만 보여야 하고 약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스승이나 리더는 흠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불안하며 약점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 역시 중요한 발표 전에는 극심한 긴장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구토를 하고 나서야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섭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진실을 투명하게 나눠야 합니다. 저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덜 투명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걱정할까 봐 나쁜 소식을 숨기려 했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소통이 줄어들면 불확실성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 수 없음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거짓말로 팀을 속이는 것보다 힘든 진실로 그들을 실망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더라도 현재 위치에 대해 정직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하여 그들을 기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인정할 때 당신은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게 됩니다. 만약 팀원들이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끼면 그들은 결코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일부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마음 전체를 바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투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리더로서 자신의 약점, 두려움, 심지어 불안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리더십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신뢰했던 몇몇 리더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비판적으로 변했을 때 저의 자신감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저는 리더십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작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위대한 사명을 함께 이뤄온 놀라운 직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켰고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두려움으로 리드했던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수비만 잘해서는 점수를 내고 이길 수 없습니다. 수비적으로 리드하기 시작하는 순간 리더십의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의 정직함은 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강점에 감탄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약점을 통해 비로소 마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투명하게 리드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팀은 더 가까워지고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되며 신뢰는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리더로서 왜 저들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처럼 생각하고 당신처럼 마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공감입니다. 돌볼 마음이 있는가? 당신이 팀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당신의 팀은 결코 당신의 사명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리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는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기보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신뢰는 말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저는 조직 내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음을 깨닫고 63명의 핵심 리더들과 1대1로 개인적인 만남이나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신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당신에 대해 제가 꼭 알았으면 한 것이 있나요? 제가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걱정하는 내 살배기 아이는 잘 있는지, 어머니를 여인 슬픔은 좀 어떠한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4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남아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팀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없다면 이곳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당신이 멋지게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가? 혹시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리더 밑에서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손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팀원들은 오늘 회의에 어떤 버전의 당신이 들어올지 궁금해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날은 꿀벌처럼 잉잉거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다가 어떤 날은 갈매기처럼 날아와 온갖 문제만 던져놓고 사라지는 리더. 회의마다 기분이 다르고 매주 계획이 바뀌며
분기마다 방향이 달라지는 리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는 일관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대치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팀원들이 당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조직을 만들고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또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조직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히 하라. 둘째, 그것을 보았을 때 보상하라. 셋째, 그렇지 않을 때 바로잡아라. 일관성은 삶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교회에 2번 갔는데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달에 운동을 4번 하고 뷔페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더니 복근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끔 하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관성이 지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리더십은 종종 지루한 리더십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명, 같은 가치, 같은 계획. 성경을 펼칠 때마다 다윗은 항상 골리앗을 이기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부활절 아침의 무덤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일관성은 정서적 안정감을 만듭니다.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일관성은 조직의 명확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기하급수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옳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미래는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과거보다 자연스럽게 당신을 덜 신뢰합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투명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불안함과 리더로서 겪었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리더십에서 어느 부분이 성장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혁명적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이 신뢰해서 실망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신뢰하지 않으면 당신의 리더십은 항상 제한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신의 리더십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투명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공감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더 키워야 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자신의 일관성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는 오늘 잘못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믿는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과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의 계획 아래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불의에 맞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 강하고 윤리적인 사업체를,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물러설 때 용감하게 일어설 것이며 리더가 더 나아질 때 모두가 승리하기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